네, 안녕하세요. 경제재미쪽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요새는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네. 현장도 가보고 또 경제 공부를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 지금 환율 주가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심각한 일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이 힘들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재미난 이야기, 우리가 그래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1980년대 한국의 가요계를 아주 뜨겁게 만들었던 분이죠. 지금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부동산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가수 박미 씨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네, 뭐 네. 경제 프로 그러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연예인 출신이면서 즐겁게 해드리려고 요즘 책까지 좀 펴내고 네. 여러분들 좀 투자를 잘하시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느라 제가 좀 바쁩니다 요즘에. 네. 예. 우리 두 분의 교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다고요. 그렇죠. 우리 네. 80년대 우리 날 보러 와요 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 즐겁게 해주시잖아요. 이제는 투자를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진짜 즐겁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정말 한때는 이제 가요로 많은 이들의 그렇죠.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면은 이제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책으로도 편찬하시면서 그런 핵심 드린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까지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뭐 부동산 그러니까 그냥 네. 뭐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동산으로 뭔가를 좀 뭐 일구 깝죽거리나 보다. 죄송합니다. 좀 말을 좀 재밌게 네. 하느라. 예. 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80년도 데뷔가 날 보러 와요로 그리고 그 앞전에는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었었고요. 날 보러 와요로 데뷔를 한 게 80년도 1월인데 네. 그때 좀 영화 출연료랑 좀 기타 조금 모은 돈으로 뭐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네. 노래 외에도 네. 발품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발품을 판다는 얘기 좀 많이 듣기가 싫어요, 제가. 그거는 기본이고, 네. 이제는 정보와 소식,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발로 뛸 수밖에 없었고, 인터넷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듣고, 뭐, 이렇게 지방 땅부터 제가 이렇게 사보자 해서 했었는데, 큰 묘미는 못 느꼈어요, 사실. 지방 땅으로는. 예. 네. 그래서 79년, 80년도에는 그냥 지방 땅은 내 취향과 성향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팔고 나니까 20년 후에 거기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예. 엄청나게. 그래도 예. 좋은 그렇구나. 몫을 고르셨네요. 예, 당시에. 예, 그렇죠. 네. 예, 가수원 자리이기는 했는데 굉장히 그 온천하고 뭐 이런 데라 유성온천 예.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손해는 보지 않고 적당히 팔고 나와서 이제 아파트를 8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전세를 반포 신반포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고 80년대 81년도니까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번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다 해서 방배동에 예. 제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사게 됐었습니다. 예. 당시 아파트가 2천만 원? 그렇구나. 네, 2천만 원. 35평이 그랬었어요. 야, 그런데 가수 활동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네. 그 와중에 말이죠. 네. 그렇게 부동산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야가 돈 될 것 같다. 네. 그거 판단하신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책하고 공부를 하셨구나. 인터넷은 없었었지만 예, 예. 신문, 예. 소위 말하는 뭐 우리나라 5대 신문 중에 네. 한 예. 2대 신문 정도는 꾸준하게 제가 이제 구독을 해서 봤었고 그다음에 책 같은 것도 뭐 당시에는 뭐 조금 지나서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비롯해서 네. 이런 재밌는 책들. 예. 그리고 그 앞전에는 뭐 땅은 어떠냐. 뭐 옛날엔 근데 정보가 그렇죠. 너무 엉망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예. 좀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발품을 많이 팔고 그렇구나. 특히나 저는 동네 부동산 가가지고 네. 주로 많이 무슨 큰 프로덕션의 사장이 뭐 7년 동안 커피와 전심을 부동산에서 먹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기꺼이 제가 동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인기곡이 좀 더 많았으면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어중간하게 그 인기를 끌으면서 훨씬 예. 시간이 많아서 예, 예. 사실 정말 농담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네. 진짜 어중간했던 게 오히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돼서 이렇게 저를 탈바꿈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정말로. 예, 예, 그래서 그동안 한 40년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투자를 네. 하셨는데 네. 그 보는 핵심적인 관점은 어떤 걸 주로 보셨어요? 저는 아파트에 있어서는 편리함과 동네, 입지 뭐 다 똑같죠. 입지, 네. 예, 로케이션. 특히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해서 신반포에 서초동에 살았지만은 네. 옮겼을 적엔 방배동이었었어요. 네. 방배동은 왜 들어갔었냐면은 서초동보다는 물건값이 훨씬 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하는 게 모든 물건에 있어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first to price, 처음 값이 싼 곳을 택해서 가야 된다. 좀 네. 값이 싼 것을. 네. 처음 값이 싼 거는 뭐 분양값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좋은 곳은 분양을 하고 나면은 입지와 로케이션이 당연히 좋은 곳을 찾아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집값도 세월이 흐르면서 1년에 10% 이상씩 오를 수 있는 지역. 예, 그런 것을 찾아야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지역은 맞아요. 뭐 누가 그러잖아요. 소위 뭐 연립 빌라 하나 5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6, 70억씩 나가니까. 예. 예, 지금 뭐 100배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 하려면 자금을 동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금에 대한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말이에요. 80년대하고 90년대는요, 굉장히 자금이 순조로웠어요. 그 당시는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예. 그때는 그리고 양도세도 없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양도세도 없었고 무조건 신고하면 이제 등취득세. 지금은 이제 한 2.5에서 3%를 내는데 당시에는 뭐 등취득세도 상당히 쌌었고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시에는. 예, 네. 그리고 팔고 나서도 뭐 수익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당시에 80년대에서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 좀 많이 올랐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 많이 올랐었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강남 집들을 제가 와서 보니까 한 15%, 20% 올라가 있는 지역도 있고 그 80년도에 제가 9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대출 같은 것도 순조로웠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규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훨씬 수월하게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좋았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자기 돈도 쓰시고 대출도 받고. 네네. 예. 근데 국내만 하신 게 아니라 또 네. 해외도 그러니까요. 진출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이제 잡히면서 네.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자산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수익이 많지가 않고 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3%만 남아도 3천만 원. 네, 3천만 원 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부모님 계시면 생활비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자산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인기도 가고 인기도 원래 없었지만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84년 LA 올림픽 때 갔던 이모님 계신 곳으로 한번 가보자. 올림픽 때 가셨습니까, LA를? LA LA 올림픽 때 올림픽, 처음으로 올림픽 예, 그래서 때, 예. 연예인하면서 좋았던 건요. 그렇죠. 사실 네.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게 그렇죠. 예, 했다라는 거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빠르게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장점이었고 단점은 인기가 가면은 가면 예.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게 살다 보니까 네. 이게 완전히 이게 거지처럼 지내는 게 네.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자살이 많고 네. 그다음에 완전히 절망하면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저는 근데 일단은 뭐 하여튼 부동산을 조금 읽은 건 있어서 이제 부모님도 살아 계셨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지만은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뉴욕 맨하탄에 있었던 곳이 수만 개의 홀세일이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운행하는 자리였었어요. 그래요? 코리아타운하고 가까운 곳. 그래서 가까운 곳에. 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뼈 빠지게 일을 안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직원 관리부터 렌트비가 저희 나라로 말하면 3천만 원 냈어요. 그런데 벌어들이는 거는 그거의 10배 이상이니까. 예. 뉴욕이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손가락이 다 휘도록 매니큐 좀 발라줬어요. 왜냐면 예, 너무 흉해가지고 손가락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손은 다 이렇게 망가졌고 어깨도 많이 망가졌고. 그만큼 열심히 하셨고. 거기서 뭐 일을 주얼리 있다고 하셨습니까? 커스텀 주얼리라는 게 이제 커스텀 외에도 모자, 신발, 뭐 가발, 안경, 뭐 팔찌, 뭐 시계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부 관리를 하고 네. 홀세일이니까 보통 뭐 조금 뭐 이렇게 파는 쪽이 아니고요. 저는 수천만 원. 도매상을 하신 거죠. 네네네.
그리고 리테일도 하는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37번가 그쯤. 네네네 그렇습니다. 37번가 브로드웨이였어요. 아주 그냥 로케이션 입지 최고였죠.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거기서 좀 돈을 버셔가지고 네. 미국에서 투자를 거기 뉴욕에서는 하셨군요. 그렇게 이제 벌면서 제가 살면서 네. 예, 부동산을 이제 서프라임 몰게지 터졌을 때 들어갔어요. 제가 아 그때 세계 네. 금융 터지고 난 뒤에 2007,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2007년 야, 완전히 비가 왔을 떨어졌어요. 것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가니까 예.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닥이었죠. 예,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예, 예. 아,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사고 싶으면 운이 따르셨네.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냥 행운이라는 거는 없고 제가 볼 때는 행운은 따라서 부동산은 내려가 있지만 현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이제 그 크레딧을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엄청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서프라임 몰게지가 터져서 난리쳐도 세계 중동이나 뭐 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뭐 남미 이런 애들이 물건을 10만 불씩 가지고 들어와서 사러 와요. 그런 곳이에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았어요? 중국은 조금 다운돼 있었고 그 이후 7년 후에 중국 애들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이 뭐 완전히 뭐 대단해졌죠. 예, 그렇게 됐었고 저는 이제 빠르게 하여튼 현금화를 만들면서 그동안에 뭐가 쌓였죠? 크레딧이 쌓였어요. 그랬구나.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어려운 시기에 70%를 집을 한 채 200만 불짜리 사도 70%를 대출을 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다 은행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신용이 워낙 신용이 좋아요. 신용. 신용이 좀 예. 대단하네. 인컴이 되는 규제도 게 없고 정부에서 규제도 안 하고. 서프라임 전에는 좀 쉬웠는데 그 이후에 어려워졌죠. 그 동안은 서프라임 몰게지 때는 소위 말하는 5%만 가지고 있었죠. 100만 불짜리 5만 불 집어넣고 95만 불을 은행에서 줬어요. 아 빌려줘. 네, 리먼 브라더스 이런 망한 데가. 네. 그래서 낼 수 없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가져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 이제 자기들이 뼈 아프게 느끼면서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 30% 넣고 70%는 대단한 일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걔네들은 먼 크레딧을 보질 않고 단발 크레딧. 그때마다 1년, 2년에 맞춰서 크레딧이 이 여자가 앞으로도 비전이 있고 좋다. 이런 여자들한테는 자기네가 대출도 화끈하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다 보니까 그게 또 많이 오르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 40% 미국에서 40% 집을 이상 살- 빠졌죠 그때. 미국에 집을 살려면 그쪽 영어도 좀 잘하셔야 되고 말이지. 그쪽 거래 감각도 잘 아셔야 되고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영어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요? 예, 돈만 주면 영어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 그렇더라도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간하신 책을 보면은 환율 달러가 중요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게 역시나 해외 투자 때문일까 어떤 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해외 투자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IMF 겪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하다가 갑자기 2,000원이 돼가지고 오, 깜짝 놀랐어요. 달러 환율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피부로 느끼는 게 IMF 그 전에도 미국을 다니면서 달러를 바꿀 때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큰 폭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800원을 바꿨는데 1,000원? 200원 차이는 뭐지? 뭐 이렇게 하고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제가 IMF 느끼면서 이게 환율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럼요. 예, 그걸 느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달러를 좀 이제 바꿔서 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달러가 좀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살면서 제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니까 저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 자산이 달러, 그다음에 한국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이 원화도 되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여기도 또 재산이 있고 두 군데 관리를 저뿐이 아니고 원래 오랜 부자들은 굉장히 달러를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 미국 경제가 더 원체 강해지니까요.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네. 미국이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니까 네. 달러 값이 강해지는 거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큰 재벌들, 그다음에 적은 부자들까지도 달러에는 민감하다. 그래서 저는 작년 초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네. 1,120원대부터 달러를 좀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부동산만 볼 게 아니라 달러도 보면서 사실 그 달러 가치를 알아야지 부동산의 가치도 판단할 수 당연하죠. 있지만 달러 자체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충분히 낼 수 있죠. 사실은 달러가 주식보다 훨씬 재밌을 때가 많아요. 근데 좀 네.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돈이 자꾸 달러 해외 해외로. 부동산으로 나가면 결국 원화가 더 계속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자산 포트폴리오는 분명하게 왜냐하면은
프라이빗, 자기 개인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한국 투자만 기댔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게 해외 투자에도 눈을 돌려야 되며 또 달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자산 중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좀 근데 일반 국민들은 해외에 살 돈이 없잖아요. 부동산 살 그렇죠, 여력이 그렇죠. 있는 그것 우리 때문에. 국민들이 몇 명이나 몇 네. 퍼센트나 돈이 있겠어요. 있더라도 해외에 가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도 없는 거고 문화도 잘 모르는 거고 언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는 많습니다. 요즘은 한국 부동산이든 미국 부동산이든 네. 미국에서는 구글을 봐야 되고요. 네. 한국에서는 뭐 인터넷들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치고 들어가면은 미국 종목까지 싹 다 나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요즘 일부 50%는 좀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요즘은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뭐 인도 이런 식으로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동남아 시장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동남아 부동산이요? 네. 싫어하죠, 저. 아, 왜요? 동남아는 싫어하세요? 네.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 그렇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네. 그 현재 가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예.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뭐 집을 사서 있는 것도 살수 있는 괜찮아요. 근데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다 보면은 네. 많은 리스크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냥 투자만 생각하고 들어가서 덜렁 뭐 사는다. 수억 올랐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머리 아프고 정신 없고 시간 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 경제 시스템, 법적 시스템이 그렇죠. 잘 돼 갖춰진 있는 선진국 선진국을 시장이 저는 확실하다. 100% 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네. 요새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체계가 강력히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과연 어디다 지금 투자를 하면 좋은지 그 팁을 하나 주세요. 퍼센테이지라 얘기하시죠. 50.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거리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교수님들이요. 저는 저 오면서 작가님한테 저 그거 찍어달라는 거 절대 해주지 않아요. 그럼요. 저희 프로는 그런 프로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렇다면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네. 어떤 부분을 먼저 살펴봐라. 이 정도의 팁은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 값을 좀 생각하고 공부를 한 후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보와 입지나 로케이션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되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차장이 확실하게 화려하게 제 있는 곳.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질 곳 아니면은 그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주택이건 그 상가 건물. 상가든 뭐 이런 것들은 주차장이 잘 돼 있는 곳을 공략을 해라. 왜냐하면 그런 것은 관리도 잘 돼 있고 나중에 팔 때도 떨어질 염려는 별로 없다는 근데 이태원 생각이에요. 주차장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해방촌 이런 데는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화려한 이런 레스토랑들이 들어오면은 분명하게 요 정도에서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나가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을 들어가든 동네 이웃, 동네 분위기, 동네 주변 환경, 이제는 동네 입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입지 말고 동네에 대한 동네. 입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문화라던가 환경 네, 이런 그런 게 거를 좀 많이 따지고 네. 이렇게 뭐 로케이션이야 뭐 어디든 다 요즘 다 좋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에 사셔서 특히 그러신 것 같아요. 미국에는 이 부동산 관련된 건 재산세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지방세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집값이 오르려면 주변이 다 네네네. 지방세를 내갖고 좋아져야 되거든요. 학군이 좋죠. 저는 지금 이제는 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학군은 따지지 마라. 이제는요? 그 시대를 지나갔다. 학군은 따지지 마라. 미국은 이미 학군은 안 따지고요. 네. 저희 한국 분들도 아직도 여전히 들어오면서 학군 따지시고 그 다음에 뭐 들어오셔서는 그 사립 예. 보내시겠다. 근데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뭐지? 사립에 보니까 한국 애들이 더 많아. 10명에 한국 애들이 7명이야. 영어도 하나도 안 늘어. 몰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내가 제대로 비절받으니까 공립도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영재 학교까지도. 맨하탄 같은 데는 어마어마합니다. 학교가 다 좋습니다. 예, 배러리 파크 자유의 여신상 네. 있는데도 학교가 수십 개가 있지만 굳이 사립밖에 보낼 필요가 없죠. 뭐하러 사립을 보내요? 네, 필요 한 없습니다. 가지 제가 네. 우리 조기관 이슈를 한 가지 단도직 여쭤볼게요. 네. 강남 불패신이라는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그거는 안 깨지죠. 좋은 곳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 그게 하나가 이제 네. 지금 정치적 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지금 뭐 압구정도 아직도 재개발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40년이 넘어서 집이 이제 조금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썩었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도 네. 그렇죠. 이게 파이프가 수리만 넥스러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네. 정도였죠. 네. 썩어서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곳이 만일에 발전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남동의 뭐 더일이라든가 뭐 말도 안 되는 뭐 서초도 이런 100억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더 훨씬 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강남에 지금 그 종부세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나이 든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참 의심이 돼요. 그런 부분이. 그 질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예. 그때보다 덜 내고 있어요. 음. 네, 대출 받아서 냈었어요. 어.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뭐 1,몇백만 원이니까. 뭐. 미국도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재산세가 LA 같은 경우는 1.25, 100만 불이면 12,500불. 예, 그다음에 하와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집이 있는 그리고 이동한 이유 중에 하나도 텍스 때문에 예, 0.5에서 6. 네, 그리고 맨하탄은 비쌉니다. 2.25에서 3%까지. 엄청 비싸네. 예, 100만 불이면 2,500만 원. 또 많이는 3천만 원까지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맨하탄은 또 100만 불이 넘으면은 부자세가 붙어요. 예.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저희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모자랄 것 죄송합니다. 같은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박미 씨는 가수, 여기에 투자, 이제는 또 유튜버로서 네. 많은 도전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도 어떤 도전을 원하시는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유튜브 소통도 뭐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저희 더 열심히 보고 들어오실 겁니다.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크게 저는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요. 이제는 이제 정리. 예, 정리. 왜냐하면 최근에 또 이렇게 70 되셔서 이렇게 조영호 회장님 돌아가시고 이런 거 보니까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70에도 사람은 빠르게 죽을 수도 있구나. 건강이 또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건강 유지하면서 뭐 그냥 유튜브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너무 안 하면 이게 속이 또 이렇게 답답해지니까 크리에이터 좀 하면서 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여행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가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막 제가 떠들 거 얘기하고 예, 세금 열심히 내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못하냐 뭐 이렇게 네. 뭐 그게 목표고 제가 그게 굳이 한다면은 엄마가 그 암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셔서요. 웬만하면 좀 병원에 안 죽고 싶다.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그래서 내 요가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거기서 돈 버는 건 아니고 좀 같이 노인들 이제 노인이 되잖아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네이션 제 법인에서 제가 일을 하는 게 낫지 누구한테 덜렁 주고 그런 건 저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제 걸 만들어서 오시면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요가도 가르쳐주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그게 그냥 목표는 아니고 네. 그냥 하려고 그래요. 예, 예. 그런 경험과 지혜를 우리 사회에 말이죠. 널리 막 베풀어주세요. 네, 노래로 그렇게 저 요가 베풀어주시죠. 자격증도 있고요. 네. 네,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합니다. 건강미가 넘쳐 보이십니다. 한번 오셔서 요가 같이 한번 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박미 씨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나의 남은 목표는 잘 정리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참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행복하게 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고요. 아유, 네. 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ell you why I always whisper.